우렁각시 달빛 아래 빈 그릇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산을 3번 돌아야 닿는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였다. 집에 돌아오면 늘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보리밥은 윤기가 흐르고 된장국은 김이 모락모락. 내가 해놓고 갔던가? 아니었다. 아침엔 분명 빈 부엌이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그는 어느 날 몰래 숨어 집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장독대 옆 작은 우렁이가 껍질을 벗는 순간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물 깃고 쌀 씻고 밥을 지었다. 총각은 무릎을 꿇었다. 도망가지 마시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이후 2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었고 노는 풍년이 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행복을 오래 두지 않았다. 욕심 많은 아전이 비밀을 파헤쳤고 우렁 껍질이 들키는 순간 여인은 사라졌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만 남긴 채 총각의 집엔 다시 가난이 찾아왔지만 그는 평생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잊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렁각시는 행복을 시험하러 온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렁각시는 누군가의 고단함을 말없이 덜어주는 그 마음일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의 집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가 밥상을 차리고 있지 않은가. 그 따뜻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들키는 순간 사라질지도 모르니. 우렁각시 그 마지막 밥상. 산골짜기 끝. 초가집 하나에 가난한 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였다.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늘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보리밥은 윤기가 흐르고 된장국은 김이 피어올랐다. 총각은 그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울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지. 어느 날 그는 몰래 숨었다. 그리고 보았다. 장독대 옆 작은 우렁이가 조용히 껍질을 벗고 한 여인이 되는 것을. 그녀는 말없이 물 깃고 불 지피고 손을 대어가며 밥을 지었다. 총각은 뛰어나와 무릎을 꿇었다. 도망가지 마시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여인의 눈이 흔들렸다. 보시면 안 되었는데 그날 이후 2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가난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다. 총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여인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아전이 집을 뒤졌다. 그리고 장독대 밑에서 우렁 껍질이 발견되었다. 그 순간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제 저는 가야 합니다. 총각이 울부짖었다. 가지 마오. 이번엔 내가 지키겠소. 하지만 바람이 불었다. 여인의 몸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 밥 굶지 말아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노는 메말랐고 초가집은 쓸쓸했다. 하지만 총각은
매일 빈 밥상을 차려두었다.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봐 김이 오르지 않는 차가운 그릇을 바라보며 그는 늙어갔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렁각시는 들키면 떠난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사랑을 다 주고 조용히 물러난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의 집에도 말없이 밥을 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늦기 전에 안아주어라. 사라지고 나서야 그 따뜻함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지 말고. 우렁각시, 그날 밤의 절규, 산 끝 초가집.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다. 총각은 늘 혼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이 오르는 보리밥, 된장국 냄새, 누군가 다녀간 온기. 그는 그 밥을 먹으며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처음으로 함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보았다. 장독대 옆 작은 우렁이 껍질을 벗고 한 여인이 되는 순간을. 그녀는 손을 대어가며 조용히 밥을 지었다. 총각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도망가지 마시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이유가 없소. 여인의 눈이 흔들렸다. 들키면 떠나야 합니다. 그는 외쳤다. 그럼 나도 같이 가겠소. 그날 이후 둘은 부부가 되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세상이 전부였다. 그녀는 늘 말했다.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해주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소. 그러나 욕심 많은 아전이 들이닥쳤다. 집을 뒤지고 장독을 깨고 마침내 우렁 껍질을 들춰냈다. 그 순간 여인의 몸이 떨렸다. 총각은 직감했다. 안 돼. 여인의 발끝이 바람처럼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가지 마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내가 더 잘하겠소. 내가 지키겠소. 그는 땅에 머리를 찧었다. 피가 이마를 타고 흘렀다. 여인은 울면서 그의 얼굴을 감쌌다. 나는 당신이 밥 굶는 게 제일 싫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처음 당신이 혼자 밥 먹는 걸 봤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총각이 절규했다. 나는 밥 없어도 돼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녀의 몸이 빛처럼 흩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말. 당신을 사랑해. 말이 끝나기 전에 그녀는 사라졌다. 총각은 허공을 붙잡았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빈 밥상을 끌어안고 울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이 따뜻함을 왜 주고 가시오. 그의 울음은 산을 울리고 달빛을 흔들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밥을 두 그릇 놓았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돌아오지 않는 그녀를 위해. 밥이 식어가도 그는 치우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봐. 사람들은 말한다. 우렁각시는 들키면 떠난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을 다 안고 조용히 사라진 것이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야 하는 고통일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떠난 뒤에야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평생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우렁각시 장례식 다음 날, 총각은 그녀가 사라진 뒤 반쯤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밥은 두 그릇을 놓았고 잠은 거의 자지 못했다. 몇 해가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수군거렸다. 아직도 빈 그릇을 놓는다더라. 그리고 어느 겨울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을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초라한 장례식이었다. 관 속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무덤가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바람이 불었다. 눈이 소용돌이치며 달빛이 땅 위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무덤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하얀 옷자락이 눈 위에 스치듯 흘렀다. 바로 그녀였다. 우렁각시.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눈물 한 방울이 눈 위에 떨어졌다. 그 순간 땅 속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총각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아직도 여기 있었소? 그녀는 웃으면서도 울고 있었다. 나는 떠난 게 아니었어요. 당신 곁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무너질 듯 울었다. 그날 붙잡지 못해 미안하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나를 붙잡았어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에. 그 순간 달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총각이 물었다. 이제 같이 갈 수 있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들켜도 괜찮아요. 눈보라가 세차게 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무덤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눈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밤에 누가 다녀갔나? 아무도 몰랐다. 그날 이후 총각의 무덤엔 이상하게도 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눈이 와도 그 위엔 눈이 쌓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렁각시는 들키면 떠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랑은 죽음도 끝내지 못한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을 다 가져갔고 마침내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 달빛 아래 빈 그릇은 사라졌지만 이번엔 두 사람 모두 빈자리가 아니었다. 우렁각시 달빛 아래 다시 만난 날, 총각이 세상을 떠난 뒤 무덤 위엔 늘 달빛이 머물렀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지운다고 말했지만 어떤 약속은 지워지지 않았다. 100년이 흘렀다. 도시는 바뀌었고 산은 깎였고 초가집은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봄날 한 남자가 오래된 고택을 복원하러 내려왔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였다.
낡은 장독대를 옮기던 순간 그의 손에 무언가가 닿았다. 작은 우렁 껍질 하나.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순간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늦지 않았네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현대의 공기를 머금은 얼굴.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먼저 알아봤다.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의 입에서 무의식처럼 흘러나온 말.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번엔 숨지 않을게요. 달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김이 오르던 밥상, 사라지던 밤, 빈 그릇을 끌어안고 울던 남자. 그리고 기다림. 여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떠난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번엔 빛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여인이 대답했다. 이번엔 어디든 좋아요. 같이 가면 돼요. 우렁 껍질이 두 사람 발밑에서 조용히 금이 갔다. 그리고 부드럽게 가루처럼 흩어졌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이 사람들은 말한다. 우렁각시는 들키면 떠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랑은 들켜도 남는다.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결국 다시 만나 같은 손을 잡는다. 달빛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도 우렁각시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 그녀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던 금빛도 달빛 아래 떠오르던 몸도 사라졌다. 대신 아침이면 머리가 헝클어졌고 부엌에서는 손이 되었고 밥은 가끔 설이 걷다. 그는 웃었다. 이번엔 진짜 사람이요. 그녀도 웃었다. 네, 이제 도망 못 가요.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다. 크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집. 비가 새면 직접 고쳤고 논이 마르면 같이 물을 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배고픔을 느꼈다. 전에는 늘 채워주는 쪽이었지만 이제는 같이 굶었다. 그는 말했다. 힘들지 않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옆에서 힘든 건 외로움보다 낫네요. 처음으로 다투기도 했다. 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전처럼 사라질 수 없어요. 이제는 상처도 그대로 남아요. 그는 그 말에 깨달았다. 예전엔 그녀가 떠날까 두려웠고, 이번엔 그녀를 다치게 할까 두려웠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도망 안 가오. 잘못하면 같이 고칩시다. 그날 이후 그들은 기적 대신 대화를 택했다. 달빛 대신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던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건 사라질 수 없는 울음이네요. 그는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서 좋소. 밤마다 아이가 울면 둘은 번갈아 안았다.
예전처럼 완벽한 밥상은 없었다. 가끔은 단밥, 짜게 끓인 국. 하지만 그 밥상엔 웃음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껍질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름답지만 사람으로 남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더 깊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다. 그들의 손엔 주름이 생겼고 머리엔 흰빛이 내려앉았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후회 없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에는 당신을 잃는 게 두려웠고 지금은 당신과 늙는 게 기쁘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사라질 걱정이 없었다. 죽음이 와도 도망이 아니라 함께 맞는 끝이었기 때문이다. 우렁각 씨는 껍질을 버렸다. 기적을 버렸다. 그리고 선택했다. 인간으로 살아 끝까지 곁에 남는 것을. 달빛은 여전히 떴지만 이제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냥 창문을 통해 두 사람의 등을 비출 뿐이었다. 사람으로 사는 사랑은 눈부시진 않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우렁각시 손자들이 들은 이야기.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다. 집은 조용했고 저녁 밥상도 작아졌다. 하지만 주말이면 손자들이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밥 뭐야? 그 웃음소리 덕에 집은 다시 숨을 쉬었다. 어느 날 밤, 큰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녀는 잠시 웃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다. 그 사람은 밥을 참 맛있게 먹던 사람이었지. 아이들은 웃었다. 그게 뭐야?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한 총각이 혼자 살았단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밥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지. 손자들은 숨을 죽였다. 우렁각시 이야기였다. 껍질, 달빛, 사라짐, 기다림. 이야기가 끝날 무렵 막내 손녀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그 우렁각시가 할머니야?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하지만 눈은 젖어 있었다. 그날 밤, 큰 손자는 꿈을 꾸었다. 눈 덮인 무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다.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다가 장독대 옆 작은 돌 하나를 발견했다. 그 밑에 작은 우렁껍질 하나.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가져왔다. 할머니, 이것 봐.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껍질을 가만히 손에 올려두었다. 따뜻했다. 아주 미세하게. 그녀는 웃었다. 그래, 아직도 지켜보고 있구나. 손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집안이 더 따뜻해졌다. 아이들이 싸우면 이상하게 금방 화해했고 넘어져 울다가도 괜찮아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사람들은 모른다. 사랑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떤 사랑은 손자의 웃음 속으로, 손녀의 눈빛 속으로, 밥상 위 따뜻한 김 속으로 조용히 흘러간다. 며칠 뒤 할머니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 손자 중 한 명이 무덤 앞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어.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두 개의 작은 발자국이 눈 위에 나란히 찍혔다가 달빛 속으로 사라졌다. 손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그냥 따뜻했다. 우렁각 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랑은 다음 세대의 심장 속으로 조용히 옮겨갔을 뿐이다. 달빛은 아직도 그 집을 비추고 있다. 우렁각 씨, 시간을 건너는 여인. 사람들은 우렁각 씨를 가난한 총각을 도운 여인이라 기억한다. 하지만 오래된 기록을 들추면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다. 같은 눈빛, 같은 말.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시대는 달랐지만 그녀는 반복해서 나타났다. 1점 고려 말 전쟁터의 여인. 왜구가 들이닥친 해. 한 젊은 병사가 부상을 입고 산속 움막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굶주리고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말없이 상처를 씻고 죽을 끓였다. 병사는 물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여인은 웃었다. 살아서 돌아가세요. 전쟁이 끝난 뒤 병사는 다시 그 산을 찾았다. 하지만 움막도 여인도 없었다. 남아 있던 건 작은 우렁 껍질 하나. 그 병사는 훗날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었다. 그리고 죽기 전 아들에게 한 말을 남겼다. 나를 살린 여인이 있었다. 이점 조선 중기 기록을 남긴 사관. 조선의 한 젊은 사관은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적다가 유배를 당했다. 섬에서 굶주리던 밤, 그의 문 앞에 따뜻한 밥이 놓였다. 처음엔 환상인 줄 알았다. 그러나 매일 밤 밥은 놓였다. 어느 날 그는 문을 열었다. 달빛 아래 서 있던 한 여인. 그녀는 말했다. 기록은 남기세요. 누구십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배가 풀린 뒤 그는 역사책 마지막에 이상한 문장을 남겼다. 보이지 않는 이가 역사를 지탱한다. 그리고 그의 묘 앞에서도 우렁 껍질이 발견되었다. 3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아내. 감옥에 갇힌 청년. 고문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버텼다. 어느 날 간수 몰래 따뜻한 주먹밥이 전해졌다. 누가 넣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출소한 그는 그 여인을 찾았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알았다. 어느 밤 달빛 아래 마주쳤다. 왜 도와주었소? 여인은 대답했다. 당신이 쓰러지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늘 장독대 옆에서 작은 우렁 껍질을 발견했다. 4점 현대 토론토의 이민자. 눈보라치는 겨울. 이민 온 청년은 외로움에 무너지고 있었다. 일도, 언어도, 사람도 낯설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따뜻한 국이 끓고 있었다. 아내는 말했다. 밥은 먹고 울어요.
그는 웃었다. 당신은 늘 내가 쓰러지기 전에 나타나는군.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늘 여기 있었어요. 진실.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이것은 우연한 설화의 반복이라고. 하지만 오래된 민간 기록 속엔 이런 문장이 있다. 우렁각 씨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시대를 건너 반복되는 보호자의 형상이다. 그녀는 왕의 곁에도 있었고, 농부의 집에도 있었고, 독립운동가의 감옥에도 있었고, 이민자의 작은 콘도에도 있었다. 항상 같은 말.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사람들은 묻는다. 그녀는 누구인가? 어떤 이는 말한다. 사랑의 화신. 어떤 이는 말한다. 조상의 수호령. 어떤 이는 말한다. 기다림의 상징. 하지만 진짜 답은 더 단순할지도 모른다. 우렁각 씨는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시대가 바뀌어도 형태만 바꿔. 곁에 남는 사랑. 달빛은 바뀌어도 그녀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 혼자 밥을 먹고 있다면 어디선가 다시 껍질이 열리고 있을 테니까. 우렁각시 바다를 건너는 여인. 한국에서는 그녀를 우렁각시라 불렀다. 하지만 바다는 국경을 모른다. 그리고 사랑도 그렇다. 1.일본 가이코 힘의 베이즈지.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 어부 하나가 폭풍 속에서 구조되었다. 눈을 떴을 때 작은 오두막 안. 한 여인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왜 나를 살렸소? 여인은 웃었다. 당신은 아직 돌아갈 사람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 어부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오두막은 사라지고 모래 위에 작은 조개 껍질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 마을엔 전해진다. 바다의 신부는 외로운 자를 살리고 떠난다. 중국 하저야 저헌유. 명나라 말기. 굶주린 서생이 강가에서 쓰러졌다. 눈을 뜨니 한 여인이 따뜻한 국을 먹이고 있었다. 나는 어디서 왔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쓰려 합니까? 서생은 말했다. 백성을 위한 글을.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살아야지요. 서생이 과거의 급제에 돌아왔을 때 그 강가는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건 강가 모래 속 반쯤 묻힌 소라껍질 하나.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말년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어떤 사랑은 이름 없이 지나간다. 3. 북유럽 달빛의 여인. 중세 스칸디나비아. 혹독한 겨울. 한 목동이 눈보라에 갇혔다. 그를 깨운 것은 따뜻한 수프 냄새였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불 앞에 앉아 있었다. 천사요? 그가 묻자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동굴은 텅 비어 있었고 입구엔 나선형 조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지역 전설엔 이렇게 적혀 있다. 달빛 여인은 죽을 자를 살리고 살 자를 남긴다. 4. 남미라 카라콜라. 안데스 산맥의 한 부족. 젊은 전사가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매일 산 위에서 기다렸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말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사는 기적처럼 돌아왔다. 그러나 여인은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카라콜라라 불렀다. 조개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는 존재. 공통점. 시대도 언어도 종교도 달랐다. 하지만 이야기의 구조는 같았다. 외로운 자, 쓰러진 자, 포기하려는 자, 그리고 나타나는 여인, 밥을 건네고 상처를 씻고 살아가라고 말한다. 이름은 달라도 한 가지는 같다. 그녀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진실. 어쩌면 우렁각시는 한 나라의 설화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형상일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살 이유를 잃어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껍질이 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우렁각시, 일본에서는 가이코 히메, 중국에서는 하저, 북유럽에서는 달빛의 여인, 남미에서는 카라콜라. 하지만 본질은 같다. 사라지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버틸 힘을 남기기 위해 오는 존재. 그리고 혹시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도시의 작은 아파트, 어느 병실, 어느 전쟁터, 어느 이민자의 방 안에서 조용히 밥을 놓고 있을지 달빛은 국경을 모른다. 우렁각시도